반갑습니다. 7주차 선임학습 및 실제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날씨 너무 좋고요. 우리 선생님들 선임학습에 대한 상담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면서 선임학습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임학습자를 위한 학습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초 지식으로서 선임학습자의 발달적 특징과 학습 현상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학습 이론, 그리고 선임학습자의 독특한 학습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임학습 이론과 여러가지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임학습을 설명하는 이론들의 공통점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개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7장에서는 학습 과정의 실제에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함양하고 그에 필요한 개입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고 학습 상담 실제에서 다양한 전략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임학습자들의 자신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관찰해보고 변화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모형 핀트리치가 제안한 대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모형에 기초해서 선임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요소들을 정리해서 한번 이전에서는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이해 부분을 첫 번째 살펴볼 건데요. 동기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에너지 방향을 제공하는 내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또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좀 지속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기간 동안 생각 때는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가 반면에 반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수업 시간에 맞춰서 잠만 자는 학생들은 하나도 목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실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인 동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자기주도 학습의 구성 요소 중에 행동의 권한이 되는 동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동기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전략을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기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기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동기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동기 수준을 파악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동기를 스스로 부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문제의 분류인데요. 성공 지향적인 학습자는 성공에 대한 접근 동기가 높은 데에 비해서 실패 피해에 대한 동기는 낮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학습자들인 거죠. 그래서 성공은 지향적인 학습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는 학습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 설정을 통해서 자신의 동기를 조절하는 에너지를 가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실패 회피자는 실패를 피하기 위한 바람이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도 훨씬 중요한 학습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피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타인이 자신의 빈약한 수행에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가 성공보다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쓰여지겠죠. 그래서 실패의 의미와 방어적인戦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 나는 어때? 의미고,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실패했을 때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어떤 준비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패 피자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노력의 추구자.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실패하는 두려움이 매우 큰 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높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역량보다 훨씬 더 크게 노력하죠. 그래서 실패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실패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특징이고, 정서적으로는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실패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실패 수용자입니다. 성공에 대한 채권 등급이 실패 회피의 등급이 모두 낮아서 겉보기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합격자일 수 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성공에 대한 성공도 실패도 두렵지 않아 하지만 이런 동기가 부족해서 오히려 시작하는 걸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취에 대한 성취에서도 무관심하고, 그리고 더 좋은 학습 전략들을 지속적인 학습 실패에 큰 변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대를 하지 않는, 기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희망의 부재라든지 무기력함, 그런 것들이 있는 숨겨져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 분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실패 수용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C-1에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묶어놨죠. 네, 페이지는 1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실패 회피에 대한 동기와 성공에 대한 채권에 대한 동기를 YG, XG로 나눴을 때 높고 낮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 학습자는 먼저 지향적인 학생의 성공에 대한 채권 동기는 높은데, 실패 회피에 대한 동기가 낮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 지향적인 학생들은 의미 있는 학습 전략을 활용하고 목표 설정을 통해서 자신의 동기를 조절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즉,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학습자죠. 두 번째, 실패 회피자는, 실패 회피자의 이유는 실패를 막기 위한 바람이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 중요한 학생이죠. 이런 유형의 학습자는 타인이 자신에게 빈약한 수행에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인내식을 쓰는 사람이고, 실패를 피하기 위한 가진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이를테면 시험 준비를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하기보다는 시험 당일 직전에 따뜻하게 있다가 막판 벼락치기를 해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시간 부족이었다라고 먼저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무관심한 듯하지만 이런 학생은 실패의 의미와 방어적인 침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거죠. 또 가노력자의 추구는, 가노력 추구자는 두 가지 동기 모두 높아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자는 성공함으로써 실패를 피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험이나 과제 등에 대해서 실패하기 싫어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제시된 요건 이상으로 학습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점수나 학점이 좋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에 대한 지나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쉽게 지치고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패 수용자 같은 학습자는 두 가지 동기가 모두 낮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희망과 두려움 모두 없어 보이는 편안한 학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취에 무관심하고, 또 더 많은 노력이나 더 좋은 학습 전략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업 실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희망도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뒷면에는 숨겨진 분노라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스스로 말하고 학교 실패가 맞은 의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 그리고 성취에 대한 믿음과 자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지향적인 학습자를 제외한 세 가지 유형들은 현재와 미래의 학업 성취를 제한하는 동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체로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분명한 목표의식이나 동기가 있어서 열심히 학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마음은 똑똑한데 해야 할 과제를 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는 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학습자가 지닌 동기의 특성과 더불어서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페이지 192페이지 보면 자기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위한 전략에 대한 성찰하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가치를 위해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동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개인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핀케치기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동기 모델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학습자들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하면 동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그림처럼 사회문화적 요인, 내적 요인, 그리고 고수학습 환경에 대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기화된 행동이라든지 행동의 선택, 활동이나 참여 수준, 그리고 지속성과 유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저는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델의 중심 요인은 동기화된 행동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말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 개인이 동기 수준의 가장 높은 지표는 바로 실제적인 행동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다녀서 살을 빼야지, 그리고 올해는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하는 등의 결심을 항상 하시긴 하지만 늘 작심삼일이라는 것처럼 운동을 지속하는 데는 막상 장애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서 회사 일이 많아서 아이가 아파서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동기 수준이 높아서 꾸준하게 지속할 수는 있지만 귀찮아요.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변화된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운동을 하는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목표한 행동을 지속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각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적 요인들에 대한 동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업 성취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유혹을 극복하고 과제를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지속하고자 할 때 특정 행동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 그리고 지각의 수준은 동기화된 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도전적으로 잘 계획된 학습 과제와 같은 교수 학습의 긍정적 요인이 학생들의 높은 참여 수준을 끌어내고 그리고 학습에 참여하고 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교수사에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대학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공부를 해보면 의외로
저학년들의 학생들은 교수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요인과 교수 학습의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내적인 요인은 자기의 어떤 욕구죠. 그 욕구나 아니면 자기의 신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수나 학습의 긍정적인 요인은 교수자가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의 수준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을 보면 개인의 지각이나 신념, 그리고 가치와 같은 내적인 요인의 발달을 가져오는 가족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두 여성을 비교하면 A는 부모님이 모두 선생님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독서하고 일어나는 가족 문화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읽기와 말하기 훈련을 받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스스로 매일 자신이 해야 할 학습 과제에 대해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크게 칭찬하거나 격려하고 자연스럽게 그 성장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키워진 거죠. 반면 학생 B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헤어져서 농사를 짓는 조부모님과 시골에서 살면서 논과 밭에서 뛰어놀고 새롭게 시간을 보내고 농촌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도시로 나가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꿈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싶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방송 통신대학을 진학했죠.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병행하는 것이 시간 관리도 그렇고 안 되다 보니까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 배경 속에서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전인 학습자로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나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를 든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개인이 있는가 하면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제한적일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전인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인 교육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렇게 살펴본 것에서 세 가지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 개인의 동기화된 행동과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서 결국 개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동기의 수준을 관찰해서 자신의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표 7-2를 보면 페이지는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필피리치의 자기주도 학습의 각 단계에서 학습을 위한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동기, 그 다음에 정서행동, 그리고 맥락의 4가지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내용을 분류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율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제시한 자기주도적 학습 단계와 영역별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동기 전략과 행동 전략, 그리고 학습 전략 3가지를 모두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전인 학습자로서 자신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에 의해서 성찰하고 전인 학습 상담 실제에 없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주 내용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초인지적인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것. 1단계 인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전 고려나 계획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동기나 정서 부분에서는 목표 지향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본인감을 판단한다든지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지각이라든지 과제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흥미에 대한 사회생활을 스스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은 시간과 노력을 계획한다든지 행동에 대한 자기의 관찰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그래서 그 맥락 부분에서는 과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맥락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2단계는 모니터링하는 부분인데, 인지 부분은 인지에 대한 메타 인지적인 지적인 작업과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기 부분에서는 정서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동기나 모니터링, 그리고 행동은 노력에 대한 자각과 행동에 대한 자각과 관찰, 자기 관찰이 필요하죠. 그리고 맥락 부분에서는 변화하는 과제와 맥락 조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로 보면요. 3단계에 가서는 인지 부분에서는 학습과 사고를 위한 인지 전략에 대한 선택과 적용을 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부분은 정서나 동기 관리를 하기 위해 전략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적용할 건지, 행동도 마찬가지로 노력에 대한 증가라든지 감소라든지, 지속할 수 있는지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도움을 추구할 행동을 할 건지, 그 다음 맥락 부분에서는 과제의 변경이나 지혜 협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과제를 변경할 건지, 그리고 또 어떤 맥락에서 변경할 때는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그대로 또 할 건지, 이렇게 변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거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과 성찰인데요.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인지적인 전략에 대해서 기인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연해보는 거라든지, 그걸 또 시연하면서 정교화하고 조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어떤 것이 잘 됐고 어떤 것이 못 됐는지, 그리고 초인지적인 부분이 얼마나 성찰이 가능한지, 정서적인 반응에서도 똑같이 기인하고 미래적인 목표를 잘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표인지, 미래적인 목표만 어떠는지, 과제에 대한 가치라든지 내가 조절하는 신념, 통제할 수 있는 신념,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택 행동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한 조절과 도움을 추구할 건지,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시간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공부 환경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또 과제를 평가할 때 맥락에 대한 평가라든지, 동료 학습에 대한 거라든지, 시간하고 공부 환경은 어땠는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그 동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기 형성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절하고 동기화되어 있는 행동 수준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삶의 에너지와 그 방향에 대한 역할을 하는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목표가 있다고 해도 누구나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목표라든지 실전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목표를 설정하는데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인생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탐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후에 탐색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 동안 겪었던 좌절감이나 실패 경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는 것이 동기를 향상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글을 우리가 199페이지 보면 그 전략의 목표가 있죠. 목표 기능의 생산 피라미드라고 해서 삶의 가치관이 가장 먼저 설정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의 가치관이 이렇기 때문에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하는 것이 장기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 목표를 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들, 그래서 그 다음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어떤 과제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형태로 동기에 대한 정상 전략을 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다음 이번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